안녕하세요. 나합기억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두 번째 챕터 결합용 기계 요소입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에는 나사, 볼트와 너트, 핀, 키, 리벳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출제 빈도가 많고 종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므로 중점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살펴보면 나사의 용어, 그리고 볼트와 너트, 그다음 키, 핀, 리벳 이음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는 기본적으로 원통형 기둥에 원기둥에 삼각형을 감아서 이렇게 나사 곡선을 만들어 놓은 이 나사 곡선에 따른 부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나사 곡선이라고 하고, 피치와 리드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나사 곡선에 따라서 축의 둘레를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리드라고 하고,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나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사가 들어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이 양을 우리는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라고 하고, 피치라는 것은 나사 모양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나사산이라고 하죠. 나사 끝부분하고 그 다음 나사 끝부분을 우리는 피치라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사 골이라고 하는 나사의 작은 부분하고 그 다음 골 간의 거리를 같이 피치라고 합니다. 이 리드와 피치 간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리드는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리드 각과 비틀림 각, 그리고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앞나사는 이제 원뿔 바깥 표면에 나사산을 새긴 것을 수나사라고 하고, 원뿔 안쪽 표면에 새긴 것을 앞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나사와 앞나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나사와 왼나사는 나사를 바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른나사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왼나사라고 합니다. 한줄나사와 다중나사는 기본적으로 한줄나사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나사 곡선을 동시에 두 줄을 감은 걸 두줄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곡선을 세 줄을 감은 걸 세줄나사라고 하고, 이게 여러 줄 있는 걸 다중나사라고 합니다. 나사의 각 부분 이름인데요. 플랭크 각과 나사산 각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유효지름과 호칭지름이 있습니다. 유효지름, 피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피치지름입니다. 나사산의 높이와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사 골의 높이의 중간 지점인
곳을 계속 이어서 원통으로 나타낸 지름입니다. 이 지름을 피치지름, 유효지름이라고 하고, 호칭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사로 생각했을 때 수나사의 바깥지름, 나사 산지름을 호칭지름이라고 합니다. 앞나사의 호칭지름은 앞나사에 맞는 수나사의 바깥지름을 나타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치가 1.25mm인 한 줄 나사의 볼트를 5바퀴 돌렸습니다. 이때 볼트가 전진한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전진한 거리라고 하면 리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리드 공식이 L, 리드는 N 곱하기 줄수 곱하기 피치이므로 한 줄 나사라고 했으니까 N은 1이 되겠죠. 그리고 피치가 1.25입니다. 근데 이 한 줄 나사를 5바퀴 돌렸으므로 총 들어간 줄수는, 이렇게 나사가 있다고 했을 때 5바퀴 돌렸다고 했을 때 한 바퀴에 한 줄씩 들어가니까 총 5줄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총 5줄이 들어갔으므로 볼트가 전진한 거리는 6.25mm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나사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나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합용 나사에는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사는 미터 나사이고요. 그리고 유니파이 나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사로서 영국, 미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관용 나사는 파이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미터 나사의 호칭 기호가 중요합니다. 미터 나사, 그리고 유니파이의 호칭 기호, 그리고 관용 나사의 호칭 기호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져서 미터 나사의 나사산 각도는 60도고요. 유니파이 나사의 나사산 각도는 60도 같습니다. 단위가 다르죠. 미터 나사는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유니파이 나사는 인치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운동용 나사인데요. 힘을 전달하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서 나사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용도가 달라집니다. 많이 사용하는 나사는 여기 둥근 나사, 백열전구에 쓰는 나사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나사들이 둥근 나사입니다. 그래서 백열전구 전구의 결합에 쓰이는 나사가 둥근 나사고, 그 다음 기계 바이스에 사용하는 톱니 나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 나사, 삼각나사와 사다리꼴 나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송기구로서 공장 자동화용 설비에 많이 사용하는 나사들이 있습니다. 볼나사가 대표적인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볼나사는 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처럼 나사 너트 안에 볼이 연속적으로 들어가서 회전하도록 되어 있고, 볼나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백래시를 작게 할 수 있고 나사의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볼을 각각 만들어야 하므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볼 대신 조그마한 원통의 모양인 롤러를 사용해서 롤러를 끼워 넣어 볼나사와 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나사를 롤러 나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볼트입니다. 볼트는 일반적으로 관통 볼트, 탭 볼트, 스터드 볼트 이 세 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관통 볼트는 조이려고 하는 부분을 전부 관통해서 구멍을 크게 뚫고 이 사이를 머리붙이로 끼워 넣은 볼트입니다. 완전히 부품이 관통되어 있죠. 탭 볼트는 관통 볼트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상대편 부품에 탭을 암나사를 내서 연결하는, 결합하는 볼트입니다. 다음 스터드 볼트는 양쪽 모두 수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나사고 이 부분도 수나사여서 여기에는 탭 가공이 되어서 수나사를 끼우고 위쪽도 수나사를 끼워서 머리붙이 너트를 끼워버리는, 이렇게 양쪽이 다 수나사인 스터드 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볼트 머리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머리 부분이 육각 모양인 육각 볼트가 있고 사각 모양인 사각 볼트가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육각 구멍붙이 볼트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볼트의 머리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 육각 렌치를 끼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생긴 육각 렌치를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든 볼트를 육각 구멍붙이 볼트라고 합니다. 특수 볼트에는 I 볼트가 중요하고요. I 볼트는 이렇게 어떤 부분을 고리를 연결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볼트입니다. 나비 볼트는 손으로 돌릴 수 있게, 이 부분이 볼트 부분이고요. 나사 부분이고요. 손으로 돌릴 수 있게, 사람이 손으로 조일 수 있게 만드는 볼트입니다. 기초 볼트는 콘크리트 기초나 구조물 등 땅에 이제 박아서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볼트를 기초 볼트라고 합니다. 나머지 볼트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트입니다. 너트도 볼트와 이제 짝을 이루는 기계 요소인데요. 육각 너트는 머리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 너트는 머리 모양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너트를 이야기합니다. 둥근 너트는 회전체에 많이 쓰이는데, 회전 운동하는 부품을 결합할 때 둥근 너트가 균형이 좋게 하기 위해서 둥근 너트를 사용합니다. 둥근 너트는 손으로 돌릴 시에는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스패너를 이용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캡너트는 너트의 한쪽을 관통되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기름 누출을 방지하는 너트입니다. 이렇게 육각 캡너트 안에 육각으로 생겨 있고 그 위를 둥글게 막아 놓은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다음 플랜지 너트는 윗면에 둥근 테두리가 붙은 모양의 와셔겸용 너트입니다. 그래서 접촉면이 거칠거나 큰 면압을 피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너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얇은 판을 넓게 붙여서 접지력을 강화시키는 너트입니다. 다음 홈부치 너트는 머리 부분이 육각형으로 홈이 파여져 있고 홈부치 너트와 같이 분할 핀을 꽂아서 이 중간에 핀을 꽂아서 고정시켜서 너트가 풀리지 않게 하는 너트입니다.
다음 턴버클이 있는데요. 막대 끝에 나사 막대를 같이 부품으로 한쪽에는 오른 나사, 반대쪽에는 왼 나사로 되어 있어서 강철 막대나 로프를 당길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턴버클이 있는데요. 한쪽은 오른 나사, 한쪽은 왼 나사로 되어 있어서 이 판을, 네모난 판을 계속 돌리게 되면 양쪽이 서로 조여졌다가 서로 풀렸다가 하는 역할을 하는 턴버클이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의 설계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 둘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다 능력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구조물에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얘를 들어 올릴 때 축 방향으로 견디는 축하중을 받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하중을 받을 때의 공식, 볼트의 지름은 이 공식을 사용하고, 전단하중을 받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고, 축하중만을 받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공식을 상황에 따라서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kN의 짐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볼트의 바깥 지름은 물어봤습니다. 네, 허용 인장 응력을 400N/제곱센티미터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짐을 들어 올림으로 축 하중만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짐이 있는데 볼트가 연결되어 있을 때 들어 올리는 힘, 축 하중만 받는 힘이죠. 그래서 D는 두 번째 공식인 시그마 T의 T분의 2P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시그마 T는 허용 인장 응력 400이고, 그리고 2kN, 2kN는 2000 뉴턴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000을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6이 나오는데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므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키의 종류에서는 키는 회전체를 고정시켜서 운동을 전달하는데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부품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키는 평행키가 있고요. 그 다음 반달키, 그리고 플랫키, 평키, 그 다음 안장키, 새들키, 그리고 접선키, 그 다음 스플라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의 종류들은 설명을 읽어보고 반드시 어떤 키인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의 키가 홈을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안장키가 되겠습니다. 위에 모양을 보시면 평키는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 깎고, 둥근 키도 동그랗게 깎아내리는데, 안장키는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키를 그 위에 올려놓고 힘을 전달하는, 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기기 요소이므로 홈을 가공하지 않는 키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축의 접선력과 키의 접선력과 토크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전달 능력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가 들어있을 때 이 부분을 축에 들어간 이 부분을 보스라고 하고, 이 키가 버틸 수 있는, 전달 능력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도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키의 너비와 높이, 길이에 대한 공식인데요. 키에 결합되어지는 축의 지름을 D라고 하고, 이거와 관계돼서 키의 너비는 B라고 합니다. B는 축의 지름에 0.25를 곱하면 키의 너비가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키의 높이 공식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키의 길이 1.5D. 네, 키의 길이, 이렇게 키가 있다고 하면, 평키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키에 되어 있겠죠. 그래서 키의 너비는 이 B가 되고, 키의 길이는 이 길이 L이 되겠습니다. 키의 너비는 축지름의 0.25, 4분의 1 정도 되고요. 키의 길이는 1.5배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지름이 50mm인 축에 폭이 10mm인 썬크키를 묻힘키를 설치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단 하중만 받는 경우 키가 파손되지 않으려면 키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래서 L을 물어봤습니다. 키의 길이는 1.5D겠죠. 네, 축지름의 1.5배. 그래서 축지름이 얼마냐면 50mm인 축지름이니까 1.5 곱하기 50mm를 해서 75mm가 적당한 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핀의 종류는 평행핀 그리고 분할핀이 중요하고요. 두 개 이상의 부품을 결합시키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사나 너트의 이완 방지, 나사나 너트의 사이에 끼워서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핸들 축에 끼워서 풀리는, 이게 결합이 해제되는 것을 막는 기계 요소입니다. 그래서 핀의 모양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는 핀의 종류로는 4가지 정도가 있으며, 평행핀이나 테이퍼핀, 그리고 분할핀이 많이 사용됩니다. 평행핀은 그냥 모양이 쭉 이어져 있는 핀이고요. 테이퍼핀은 기울기가 지어져 있는 핀입니다. 이 기울기는 보통 50분의 1 테이퍼, 50분의 1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분할핀은 양쪽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핀입니다. 그래서 핀을 꽂아서 이 두 가닥을 이렇게 거꾸로 굽혀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테이퍼 핀은 보통 50분의 1 정도의 테이퍼를 가지고 있고 보스를 고정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번, 평행핀은 분해 조립하는 부품의 맞춤면의 관계 위치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할핀은 한쪽 끝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핀이 축에 끼워진 부품을 빠지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핀은 두 개의 봉을 연결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핀을 끼워 두 개의 봉이 상대 각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립니다. 스프링 핀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한 곳이 갈라져 있고, 바깥 지름보다 작은 구멍에 끼워 넣어서 스프링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계 부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은 리벳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리벳은 나사와 달리 영구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입니다. 그래서 잔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설치도 간단하고 응용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벳의 종류는 머리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둥근 머리, 접시머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와 제조 장소에 따른 분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벳 이음의 종류로는 이렇게 겹치기 이음이 있고, 서로 판을 겹쳐서 리벳 이음을 하는 겹치기 이음이 있고, 맞대기 이음, 결합할 두 판재 양끝을 맞대어서 덮개판 또는 한쪽 판에다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겹치기 이음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맞대기 이음입니다. 리벳 이음에서 중요한 것은 리베팅하고 코깅, 플러링인데요. 그 중에서 코킹과 플러링이 중요합니다.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베팅이 끝난 다음에 리벳 머리 주위를 정으로 내려 찍어서 틈을 없애는 방법을 코킹이라고 합니다. 코킹. 리벳 머리 주변을 정으로 내려 찍어서 밀착시키는 것을 코킹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기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넓은 끌로 판재 안쪽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을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리벳 머리만 밀착시키는 것을 코킹이라고 하고, 리베팅 후에 리벳과 판재의 안쪽 면까지 완전히 기밀시키는 것을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리벳에 대한 이음과 강도는 이 표를 한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보일러용 리벳 이음에서 원주 방향, 보일러용 리벳, 이렇게 압력 용기를 리베팅 하는 데 있어서 이 세로로 있는 이음을 길이 이음이라고 하고, 원주 방향으로 있는 이음을 원주 방향 원주 이음이라고 합니다. 세로 이음. 그래서 그 공식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 방향의 인장 응력, 이 방향의 인장 응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축 방향의 인장 응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압력 용기가 파괴될 때 두 가지 양상으로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 길이 방향으로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원주 방향으로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파괴될 때는 이 공식을 따르고, 원주 방향으로 파괴될 때는 이 공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로 이음은 원주 이음의 2배 하중을 받음으로 훨씬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꺼운 강판을 겹치기 이음할 때 리베팅을 하면 판과 판 사이에 틈이 생겨 새는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하는 것을 우리는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플러링.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리벳과 판 사이의 틈을 이야기할 때는 코킹인데, 판과 판 사이, 더 완벽한 기미를 위해서는 플러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